최근 태국이 하다 이제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국 죽이기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타겟은 주로 한국 관광객들이며 다른 일반인도 아닌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반대로 중국은 칭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한국과 태국은 올해로 수교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과 맞먹을 만큼 긴 시간이죠. 그동안 두 나라가 쌓아온 우정을 발판 삼아 문화적 교류와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야 했으나 최근 상황은 다소 냉랭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 여행업계의 관계자가 한국 관광객을 비난하며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관광 명소를 두고 모두 넷플릭스 콘텐츠 덕분에 반짝하는 일시적인 명소일 뿐이며 수명이 짧다. 그리고 한류 또한 거품이 심하다. 중국, 일본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국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과의 비교를 서슴지 않으며 한국 여행은 비용이 약 117만 원이 드는 반면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이 들어서 훨씬 저렴한 편이다.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며 또한 중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은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진상짓을 매일같이 일삼는다라며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에 선동된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이 전자여행 허가제 ETA를 도입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가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무부는 왜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는 불가피하게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39만 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2023년에는 무려 4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태국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율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태국인 불체자들을 대해왔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여러 외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기 때문에 법률상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다들 쉬쉬하며 넘어가주는 분위기였죠. 어느 정도로 관대했었냐면 한국 법무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해주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마약 범죄의 주 공급원이 태국 불체자들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고 자비를 베풀던 한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마약과 아주 밀접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태국인 불체자들이 자국의 마약을 한국에 들여와 비싼 값에 팔고 가는 것인데요. 이 태국 불체자들이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더럽혔냐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난 마약 범죄의 38%가 다 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작년 군부대에서까지 마약이 뚫리게 되면서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부끄러운 별명이 되었죠. 한국 법무부는 이런 한국을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수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조치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악의적인 가십성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닌다거나 도심에서 노상 방뇨를 하거나 편의점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갔다는 등 과장된 기사들이 퍼지며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체 한국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어 한국인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총리 패통타는 한국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무례하며 한국 법무부의 엄격한 입국 심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태국인들이라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매너가 좋고 소비도 많이 한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을 향한 찬사를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태국 관광업은 GDP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타격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한국 관광객들의 보이콧으로 인한 손실을 중국 관광객들로 메우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초 방콕 왕궁 근처에서 중국인 부부가 어린 딸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왕국은 수도 방콕의 중심부에 위치한 차크리 마하프라사 왕궁으로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태국과 태국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죠. 현재는 국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국왕의 손님과 해외 고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소인데 중국인들로 보이는 부부의 딸이 거기다 대고 소변을 쏴버리니 태국인들의 꼭지가 돌아버린 것입니다. 또 작년 말에는 태국인들이 지극히 아끼며 사랑하는 산호초를 중국인들이 무참히 짓밟는 사진이 공개되어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태국 내에서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태국의 국제적 인식 또한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몇 년간 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태국 총리의 발언처럼 참 매너가 좋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태국 중국 휴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배우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대규모 축제를 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념으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비자 면제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국의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 체류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태국의 부정적인 태도와 중국을 향한 과도한 호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탐색할 겸 태국 현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가 웃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태국의 패통탄 현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손가락 하트를 해서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손가락 하트는 한국에서 만들어 해외로 보급된 하트로 해외에서는 코리안 핑거 하트, K 하트라고도 불리죠. 아니 한류는 전부 거품이라면서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어째서 한국의 유행은 저리 잘 아시고 계신 걸까요? 겉으로는 한국을 싫어하는 척 온갖 망언들을 쏟아붓지만 속으로는 한국을 많이 동경하고 있나 봅니다. 무더운 날씨가 한 차례 꺾인 듯한 날씨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여름이었네요. 구독자분들 다들 별탈은 없으셨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TV였습니다.